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은 비핵화 타임라인, 미군 유해 송환, 김정은 면담 모두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진전이 있었다는 폼페오 장관의 성과 보고를 북한은 강도, 암 등의 단어로 묵살했습니다. 북한의 불만 가득한 회담 결과 묵살 반응에 전문가들은 놀라지 않으면서 회담이 깨지지는 않았지만 비핵화의 길은 멀고 험하다고 상기시킵니다. 팍스 뉴스조차 미국이 쓸 최고 옵션은 핵 가진 북한을 마지못해 인정함으로써 아시아의 핵무기 경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오피니언을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뉴스가 전한 뒷얘기를 보면 처음부터 북한이 주도하는 회담에 폼페오 장관이 참지 못하고 이튿날 아침은 진수성찬을 마다하고 토스트에 치즈 조각을 먹으면서 분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이 지난 오늘에야 김정은이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트윗했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대한 연방 보조금 지급이 임시 중단됐습니다. 개인과 스몰 비즈니스의 부담이 늘고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나토 정상회담 영국 방문, 큰 두 개의 스케줄이 있는데 영국에서는 하루 사이에 브렉시트와 관련해 2명의 장관이 사임했습니다. 동굴에 갇혔던 태국 축구 소년 8명이 전문 다이버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스타벅스가 2020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콜드 드링크에 스트로우를 주지 않는 컵 뚜껑을 쓴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의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정말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는 거의 이제 확실하게 이게 이렇게 됐었고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겠구나 하고 뭔가 그림이 채워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가장 큰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정말로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엉성한 그런 합의문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얼기설기, 여성분들은 잘 아시죠? 코바늘로 얼기설기 뭔가를 뜨면은 어떤 때는 구멍을 막기 위해서 다시 떠야지 되는 때도 있잖아요. 그 뚫린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폼페오 국무장관이 김영철 북한의 이제 제2인자와 만나서 이틀 동안 회담을 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성과 있었다,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자 이 북한에서는 강도처럼 미국이 군다, 암이다 이런 가지고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진정성은 존중한다 하는 것까지 이제 북한이 발표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원하던 것을 하나도 가져오지 못했던 겁니다. 아주 쉬워 보였던 미군 유해는 7월 12일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에서 시작한다고 했고 원래 이제 국방부의 소관이니까요. 비핵화 타임라인 전혀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김정은과의 미팅은 국무부에서 원래 김정은을 만나려고 간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백악관은 그 전까지 계속 김정은과 미팅이 있을 것으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 로이터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지 못했고 다만 한 가지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한다. 이런 것을 합의를 봤는데 이 워킹그룹이라는 것이 낮은 단계의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것이 실패해서 지금 정상끼리 만나서 했다 했는데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북한이 강도처럼 미국이 군다 하는 것은 종전선언 같은 것을 한다고 하고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미국이 쉽게 해주기가 어려운 것은 그렇게 되면은 평화협정으로 가고 여러 가지 제재 같은 거 풀어주면서 미군을 다 한국에서 철수시키거나 여기까지 연결이 되니까요.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 북한이 얘기한 것도 역시
다 같이 미군까지도 철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했었느냐면요. 미국 날짜로 토요일 새벽, 한국에서 이제 토요일 밤이 되겠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얘기하는 성과 진전이 있었다는 내용만 계속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이미 북한의 그 담화문이 나왔거든요. 새벽에 아마 체크를 못했던 것 같아요. 담화문이 북한의 담화문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긴 내용입니다. 제가 todayus.com에 그대로 원문을 올려놨는데 미국 언론은 북한의 담화까지 체크를 하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외무성의 그 대변인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담화라고 했어요. 성명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이긴 하죠. 이것을 북한이 말하는 조선어뿐만이 아니라 영어로도 그대로 올려놨기 때문에 미국 기자들이 빨리 체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언론은 이게 정말 갱스터 라이크 그런 식으로 전혀 하나도 주지 않고 우리 보고 다 포기하라고 한다느니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이 발표를 해서 폴 기자단이 이제 취재를 해서요. 대통령이 늘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뉴욕타임즈, AP통신, ABC 뉴스 기자들이 풀 기자단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방북할 때는 역시 대통령이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갔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계속 아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고 그 사이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잘 진전이 있었다 했는데 미국 언론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본에 가서 내가 언론 보도를 보면은 내가 미쳐버리고 말 거예요. 진전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결국은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다 북한이 모든 것을 이해를 했다. 회담 결과는 아주 좋았다. 무기 시스템, 핵 원료, 생산 시설, 뭐 미사일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미국이 얘기를 할 때 도전하지 않았다라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한 얘기였어요. 많은 그 기자들에게 폼페이오 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상하네요. Denuclearization, the North Koreans understand that and have not challenged that. 그리고 북한은 이런 모든 것들을 베리피케이션 확인해야지 된다는 것까지 알았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There will be a verification connected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It's what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both agreed to. 그러다 기자가 물어봤죠. 협상이 잘 돼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지금 북한에서는 영 반대의 얘기를 하던데 하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했어요. How can you continue to say that you believe they are negotiating in good faith? Because they were. And they did. 그게 이제 일하고 they did라고 하니까 People are going to make stray comments after meetings. If I paid attention what the press said. 좀 민망한 답변이긴 했어요. 지금 미국 언론에서 보도하는 이런 것들 보면 나도 정말 미쳐버리고 말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 북한이 미국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 더군다나 종전선언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열성적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것조차 지금 안 한다고 이리저리 미루고 그 북한의 담화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갱스터라고 하는데 하니까 우리가 갱스터면 유엔이 갱스터다. We're gangster like they are. The world is a gangster because there was a unanimous decision at the UN Security Council about what needs to be achieved. 네, 유엔이 아니라 세계가 갱스터라고 얘기를 했군요. 왜냐하면 유엔이 만장일치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설정을 했고 그렇게 나갔으니까 세계가 그러면 갱스터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저는 답변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북한이 담화를 통해서 미국이 갱스터처럼 굴었다 하는 것은 종전 그 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뭐 CVID 북한이 지금 그 폼페이오 장관은 전부 이 비핵화에 대해서 충분히 북한이 이해하고 그 토를 달지 않았다, 도전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그 담화에서는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 같은 비핵화 요구만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일본에서 일본이 원하는 대로 최대의 그 경제 제재는 계속된다. 강경화 그 장관도 함께 있었죠 그때. To continue to enforce these sanctions as well. The enforcement of those sanctions will continue until denuclearization is complete.
이런 모든 내용들을 미국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언론이 중간부터 이 북한이 이 같은 담화를 발표했는데 살짝 얘기를 하다가 또 톤을 바꿨습니다. 제가 연합뉴스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선후 앞뒤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으나 순서의 문제로서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주고받기가 가능하다. 워싱턴의 핵심 외교 소식통이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연합뉴스와 핵무기 생산시설과 우라늄 농축 등 핵 프로그램이 모든 요소를 폐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으나 북측은 이를 반박하지 않고 경청했다. 뭐 경청했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폼페오가 북한을 떠나고 몇 시간 뒤에 발표한 담화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북미 양측이 9시간 동안 테이블에 앉아 대단히 진솔하게 대화를 나눴다는 점이라며 서로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된 게 이제 또 성과고 형식이 대변인 담화다. 성명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 것도 긍정적이라고 봤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훨씬 좀 시리어스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번 회담이 미국 의원들이 다시 한미합동 군사훈련 해라 하는 소리도 주말에 나왔고 크리스토퍼 힐 전 육자회담 수석 대표는 북한 성명은 직접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굉장히 모욕한 것이다. 나쁜 출발이다. 이번 회담이. 왜냐하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첫 번째 고위급 회담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끝은 아니다. 원래 북한과의 협상은 대부분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린지 그레함 공화당 대통령과도 자주 게럴롱하는 상원의원이 중국을 비난하네요. 아직 북한을 친구라고 부르지 않겠다. 북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하면 또다시 중국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대체적으로 미국에서는 북한도 미국도 비핵화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보장을 하라고 하고 그 안보 보장하라는 게 평화협정까지 가라는 거고 미군까지 철군하라는 거고 이것은 어쩌면 문재인 행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기꺼이 거기에 합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미국이 완전한 미군 철군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북한은 분명히 우리가 받을 것을 받아야 비핵화한다는 사인을 보여줬고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서로 문은 열어둔다는 겁니다. 11월 선거까지 미국에서는 또 북한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까지 다 받도록 9월 달에 심지어 유엔 총회가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초대해서 미국에 온다 하더라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준비 없이 싱가포르 회담을 했고 그 후속도 역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현실로는 북한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all or nothing. 우리는 모든 것 다 받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는 핵을 가진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만만하게 수그러들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 워킹 그룹이라는 그룹 자체를 흐지부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당분간은 특별 대사도 임명하고 하겠지만요. 분명한 건 대선을 앞둔 미국이 북한에 끌려갈 듯 보인다. 속도와 방향을 북한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미국이 외교적으로 북한 문제에 있어서 루키기 때문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 대해서 뭘 알았겠어요? 이 CIA 국장 되기 전까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래 참았습니다. 이틀 만에 김정은이 우리가 서명한 합의, 우리가 나눈 악수를 지킬 것으로 확신한다. 중국이 무역에 대한 우리의 이 태도 때문에 금요일에 이제 제재 시작했잖아요. 북한에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다시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이 보수잖아요. 북한이 얘기한 갱스터와 같다 미국이 강도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국말로 2번 나왔습니다. 담화에서. 그리고 전쟁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신의가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마이크 폼페오가 뭐 본인의 마음대로 했겠어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킨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도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죠. 북한의 거부 분명하게 확인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보수 언론이나 진보 언론이 전부 인용을 하는 그 코테이션이 있습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의 이 북한 대사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토론의 속도와 방향을 북한이 주도하고 있고,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까지는 11월 그 전까지는 선거에 뭔가 북한이 영향을 좋은 것으로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데까지는 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워싱턴이 결국은 경제 제재 하면 뭐합니까? 이미 많이 풀어졌는데 베이징이 도움 주지 않으면, 또 베이징이 또 살짝 뒤로 물러나면 모스크바가 도움을 주고, 베이징과 모스크바 없이 이게 안 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팍스가 또 그 대통령에게 굉장히 그 친화적인 언론이잖아요. 팍스에서 그 오피니언 같은 것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 해리스 J 가지아니스라는 사람이 이 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라고 전에 그 리처드 닉슨이 만든 그 재단입니다. 이 재단에서 국방 분야에서 그 국장을 하고 있거든요. 딱 3가지 옵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그 방북은 실패라고 보고 있고, 마이크 폼페오가 북한에서 단 하나의 양보를 받아들이는데도 실패한 듯 보인다. 무얼 도대체 우리가 토론을 하고 어떻게 토론해야 하는지도 이 양측에서 동의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가장 큰 양보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을 공개적으로 만나준 것, 그리고 뭐 군사훈련 같은 것 중지한 건데, 이제는 넘버 1 옵션, 군사 공격을 할 것인가? 김정은의 무기를 거두려고? 아주 위험하다. 미국이 슈퍼파워 군사력을 갖고 있어도 65개 여기저기 지하에 감춰둔 그런 그 핵탄두 같은 것을 다 파괴한다는 보장이 없다. 역풍만 크다. 옵션 2, 최대 압박, 경제를 압박해서 외교력까지 약화시키고 고립시킨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긴급 미팅을 해서 한다. No. 지금 중국이 그 무역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불만이 큰데 오히려 북한을 부추길 것이다. 옵션 넘버 3. 북한을 핵을 갖고 있는 그 파워 국가로 인정을 하고 더 큰 위협, 그 중국과의 딜이 미국으로서는 더 큰 그 위협이니까요. 이렇게 하는가? 지금 미국이 이미 러시아, 중국, 프랑스의 핵을 인정을 했고,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핵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싫지만 핵클럽에 북한을 들여놓으면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파에서 공격을 당할 것이고 좌파에서도 입장을 바꾼다고 공격을 할 것인데,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위치를 이렇게 저렇게 확인하면서 미국도 안전하게 하면서 결국은 핵을 가진 그 북한을 인정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그럼으로써 이제 그 어떤 북한에 대해서 경제 투자 같은 것도 하고, 또 핵을 가진 북한을 인정한다는 것은 평화협정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군축 협상에 동의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만큼 포기할 테니까 너희도 이만큼 포기해라. 그게 아마 가장 그 현실적인 시나리오 같다. 팍스에 이런 오피니언이 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 대신에 핵을 가진 그 북한을 지역에서 용납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 한국도 핵을 가지려고 하고, 중국은 더욱더 이제 그 북한과 미국이 이렇게 딜을 해서 더 강하게 무기 경쟁을 할 것이고, 그런데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김정은 시대에 확실한 것은 없다. 미국이 아무리 큰 양보를 해도 북한이 결국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게 팍스에 실린 오피니언입니다. 아주 그 재미있는 내용, 그리고 지금 오히려 굉장히 그 유연해진 그 북한의 분위기를 볼 수 있는, 미국을 아주 꼬집으면서 북한이 그 미국 기자들을 좀 어느 정도 당혹시킨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잠시 뒤에 미국의 주요 뉴스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원래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본 사람보다 뭐 말 더 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갈 때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동행을 했잖아요. 그때 가서 아무것도 보여주지도 않고 뭐도 안 했다 해서 내가 도대체 거기 왜 갔지 하는 그런 비슷한 형태의 글을 기사를 미국에 와서 쓴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오히려 뉴욕타임즈, AP통신, ABC에 함께 따라갔던 동행 취재했던 기자보다 오늘 블룸버그 뉴스를 보니까요. 아마 그 안에서 다 나온 얘기겠죠. 풀 기자단에서. 그런데 본인들은 이제 또 다로 취재할 것도 있고 또 본인들이 직접 얘기하기가 또 애매한 것도 있고 해서 이제 다른 전혀 북한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가지 못했던 이 언론사에서 기사 낸 거 보니까요. 이랬대요. 토요일 날 평양 시간으로 10시 54분에 평양에 도착을 했대요. 스케줄도 모르고 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가기 전까지 평양에 출발하기 평양으로 몇 시간 전까지 뭐 본인의 스케줄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묵을지 호텔도 어디서 묵을지 모르고 뭐 백화원 초대소에서 묵었지만 본인들이 백화원 초대소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대요. 여기가 이제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 바로 뭐 뒤에 있는 곳이잖아요. 얼마나 식사를 화려하게 준비를 해놨는지. 그런데 사실 미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은 최대한 준비한다고 하고 또 뭔가를 지지 않으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겠지만 못 먹어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래 9시간 동안 회담했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식사 시간이 첫 번째 식사 시간이 굉장히 길었을 거예요. 몇 시간 됐을 것 같습니다. 코스가 또 나오고 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태프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처음부터 북한이 모든 것을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회담을 하는데요. 미디어에 보통 회담할 때 한 30초 정도를 주는데 뭐 미국에서 30초 더 될 때도 있지만 그러는데 오히려 이번에는요. 김영철이 뭐 우리가 자주 볼수록 신뢰가 쌓이죠 하고 기자들을 더 머물러 있게 했다는 겁니다. 몇 분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결국은 못 참고 국무부 대변인에게 사인을 주니까 국무부 대변인이 이제 기자 양반들은 좀 나가주실까요? 했다는 거예요. 이제 룸에 가보니까 바나나, 포도, 오렌지, 배 이런 것이 담긴 바구니가 있었고 먹으면 곧 채워지고 플랫 스크린 TV가 있었는데 미국의 CNN도 팍스도 아닌 BBC 방송을 틀어놨더래요. 그리고는 김일성의 초상화는 걸어놓지 않았다. 얼마나 북한 사람들이 디테일한가를 알 수 있죠. 상대방 또 거슬리게 하지 않아야지 되는 것은 안 거슬리게 하고 가드들이 쭉 따라다니다가도 숲속에 나무가 많으니까 다 이게 숨어버리고요. 그런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굉장히 어떤 때는 숏템포거든요. 육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길게 설명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이 코드가 맞는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자체가 아주 빠르게 얘기를 해버리고 포커스로 딱 해서 짧게 끝내는 걸 좋아하는데 몇 시간 동안 푸이그라나와 터키, 콩수, 보일드된 오크 머쉬룸, 김치, 워터멜론, 아이스크림, 플러스 드링크, 아메리칸 콜라라고 불리는 계속 나오니까는 정말 나중에는 이 인내심을 잃어버렸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블룸버그 뉴스의 보도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는 긴 식사에 아예 가지 않고 토스트에 이 프로세스드 된 치즈 조각 먹고 그냥 때우고 이랬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부터 초대소로 가고 이럴 때도 북한에 이제 안내인들이 있잖아요. 기자들이 6명이 갔어요. 이제 카메라 기자까지 사진 기자까지 합쳐서 6명이 안내원들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안내원도 굉장히 교육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회담이 어떨 것 같으냐라고 물어봤더니 안내원들이 우리가요. 미국 대통령 말을 좀 그대로 하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 하고 한술 더 떠서 지금 이 밴을 타고 갔는데 이 밴 안에는 페이크 뉴스 없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굉장히 아주 그 유연하다는 거예요. 많이 바뀐 거예요. 김정은 시대 들어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지금 블룸버그 뉴스가 굉장히 강하게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 뉴스로 돌아오면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에 여기 이게 가득 차 있겠죠. 강도, 암덩어리. 그런데 나한테는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 대통령의 진심은 믿는데 아랫사람들이 대통령의 뜻과 역행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뭐 나한테는 뭐 아직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던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이 많겠죠. 그리고는 오늘 뭐 예정대로라면 로스앤젤레스 시간에 저녁 6시에 연방 그 대법관 그 지명자를 발표를 합니다. 나토 정상회담에 이제 참석하기 전에 발표라는 건데 뭐 여러 사람 얘기가 있고 특히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한 사람 그 연방 그 판사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누나가 아니고 누나죠. 그래서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될지 다른 사람이 될지 되고 나면 어차피 이제 발표가 될 거니까 나중에 내일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가고 영국을 방문해서 영국에서 뭐 이틀째의 그 골프 치는 스케줄도 돼 있거든요. 본인의 골프장에서. 그런데 이게 또 그 불발탄이 하나가 터졌어요. 테레사 메이가 굉장히 지금 곤란해졌는데 블랙시트 본인도 굉장히 주장을 했고 강성이고 하고 그래서 블랙시트를 강하게 주장을 했었던 보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을 이제 그 외무장관으로 두고 그리고 또 블랙시트 장관이 따로 있었잖아요. 데이빗 데이비스라고. 그런데 테레사 메이로서는 막상 본인이 그 총리가 되고 보니까 이게 이쪽 저쪽을 다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영국이 그쪽에서 유럽연합에서 탈퇴한다 하더라도 좀 부드럽게 그 이후에도 계속 유럽연합의 국가들과 경제적으로도 교류를 하고 하는 그 소프트 블랙시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그 안에서 아니라고 하면서 이 브렉시트 장관이 사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리스 존슨이 그 직후에 뭐 한두 시간 있다가 또 사임을 해버리고 또 다른 사람이 사임을 해버리고 이 소프트하게 나간다는 데에 시위를 하는 사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24시간 동안 3명의 중요한 사람이 사임을 했는데 특히 이제 그 보리스 존슨 같은 사람은 사임하면서 뭐 아침이니까 뭐 이 말씀을 안 드리겠네요. 뭐는 아무리 뭐 해도 뭐 한다. 제가 다른 비유를 드리자면 뭐 저는 호박도 좋고 수박도 좋지만 뭐 호박에다 줄 친다고 수박이 되냐 하는 식인데 굉장히 조금 뭐 별로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단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긴 가지만 이쪽도 좀 껄끄럽고 나토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좋아하는 식으로만 나토에 대해서도 강성 발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이 몇 명이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북한이 아니라 러시아를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 방문하기 전에는 러시아에 가서 이 미국 대선에 개입한 거 혼쭐을 내주고 오겠습니다. 터프하겠습니다. 이러더니 와서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론 존슨이라는 위스콘신 그 대통령이 굉장히 인기 있는 주죠. 위스콘신 주의 상원의원인데 시리어스 그 XM 그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 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제재한다고 러시아가 태도를 바꿀 것 같지도 않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 있는 주의 의원들이 공화당 의원들이 간 겁니다. 뭐 알라바마의 그 리처드 쉘비 의원이 주동이 돼서 노스다코타 뭐 루이지아나 캔사스, 몬타나 이런 주의 그 의원들이 가서 푸틴은 못 만났지만 러시아 외무장관과 정치인들을 만나고 와서는 이게 그 지금 오히려 그 트럼프 대통령과 조금 비슷한 입장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불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으로는 캘리포니아의 연방 그 판사가 5세 미만으로서 부모와 미국 국경에서 분리된 어린이들은 내일이 데드라인이거든요. 내일까지 다 만나게 해라 하고 그 판결을 했는데 법무부에서 좀 연장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도 다 부모와 아이 확인하고 어디 있는지 찾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 캘리포니아 판사가 그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안 되는 케이스는 예외로 두고
집행을 해라. 내일까지 다 해라. 했는데 반 정도만 찾아서 엄마 아빠와 만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민에 대해서는 뭐 합법이건 불법이건 강하게 나가는 제로 토러런스 무관용 정책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경범이에요. 이제 불법으로 넘어오는 것, 그리고 뭐 불법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난민 신청 중에도 이렇게 어린 아이들과 떼놓는 것이 계속돼서 날이면 날마다 서로 고통스러운 거죠. 아이가 됐건 부모가 됐건. 잠시 뒤에 뭐 경제와도 연관되고 하는 뉴스, 보험 오바마 케어가 있네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미국의 변해가는 추세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겐 가장 중요한 이슈였었죠. 그런데 이제 오바마 케어에 대한 어떤 보조금이 임시로 중단돼서 이게 보험료가 올라가게 생겼다는데요. 좀 복잡한 내용이 조금 있던데 보니까 토요일에 임시로 104억 달러 보조금을 중지했답니다. 보험회사에 주는 돈을요. 이 보조금을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 CMS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었었던 이 Affordable Care Act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의회에서 완전히 무효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없애는가를 연구를 많이 했었고 보조금을 안 주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그게 소송이 걸려서 어떤 주에서는 계속 오바마 케어에 대한 그런 지지 프로그램을 줘라. 이 보험회사에 뭔가 지원을 해줘라.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매사추세츠라든가 뉴멕시코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에서 서로 다른 그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판결이 내려서 뭔가 복잡해지니까 확실하게 하나로 통일될 때까지 일단 보험금 지급이 보험회사에 되는, 원래 이름 자체가 Risk Adjustment Payment라고 한답니다. 위험 조절 프로그램 장치. 일단 아무튼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보험회사에 돈을 주고 뭐 리임버스 하고 뭐 등등 있는 것.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보험 가입자가 지금 새로 가입하고 프리미엄 계산하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다음 해에 보험금을 책정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일단 없어졌으니까 보험금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오바마 케어에 가장 중요했었던 것이 전에 아팠었던 사람, 당뇨, 지금도 앓고 있는 사람, 암 환자였었던 사람, 만성 질병 이런 사람들까지 보험회사에서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 비슷한 것이 없어지면 어저스먼트 페이먼트라는 것이 없어지면 그런 혜택 같은 것도 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 갖고 계신 분들 가운데 이것도 주마다 다 달라요. 다르긴 합니다만은 개인이 됐건 스몰 비즈니스 업주가 됐건 부담이 좀 커지는 거겠죠. 비싸지고 커버리지는 작아지고 해서 지금 이게 임시적으로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험 가입자 Affordable Care Act 가입자들께서는 조금 보셔야지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대안 없이 오바마 케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이것을 제일 원하는데 그게 한번 시행이 돼서 사람들이 보험을 없었던 사람이 갖게 되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법원에 가서 고소하고 그래야지 되는, 지금 이 과정에서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는 제가 스타벅스가 그동안 100만 달러, 1000만 달러나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컵 이런 것에 투자했는 줄을 몰랐어요. 물론 앞서가서 이렇게 한다 하면은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하겠지만 원래 또 그런 것은 리사이클링 하는 그런 업체에서 하지 않은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네요. 스타벅스가 시애틀에서는 이미 하고 있다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커피를 마실 때 뜨거운 커피만 커피 컵 뚜껑이 위에 한 부분이 우리가 입술을 대는 부분이 볼록 튀어나와서 마시게 돼 있잖아요. 앞으로는 시애틀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스 커피라든가 아이스 드링크도 그렇게 한대요. 플라스틱 스트로우를 없애는 거죠. 물론 이 컵에
뚜껑도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스트로우와는 달리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10억 개 정도 스트로우를 줄일 수 있어서 시애틀에서만 시작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2020년에 하고 지금 뭐 런던에서도 한대요. 물론 그 이후에도 손님이 저는 뭐 특별한 그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꼭 스트로우로 먹어야지 되겠습니다 하면은 스트로우를 주기는 주지만 안 그렇게 하고 안 주기로 하고 그리고 또 그 컵 자체도 그 텀블러를 그 본인이 가지고 다니는 그 개인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도록 해서 이미 런던에서는 페이퍼컵을 하면은 돈을 받는데요. 우리가 요즘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마켓 가서 본인 가방 갖고 가지 않으면 하나 그 플라스틱 백 사는데 얼마씩 돈 내야지 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00,000나 스타벅스에서도 그렇게 투자를 했고 그런데 모든 것에 예외는 있어요. 저는 먹어보지 않았는데 저는 보통 기본을 마시는 편인데 그 플라푸치노의 경우는 반드시 또 앞으로도 그런 그 스트로우를 준답니다. 그 스트로우도 뭔가 리사이클링 하는 것으로 만들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광고 들으시는 동안 제가 텔레비전을 봤는데 텔레비전에서요. 아주 그냥 아름다운 뭐 하얀색 옷도 입고 아니면 무슨 그 라벤더의 약간의 그 검은색을 넣어서 한풀 조금 꺾은 그런 색깔의 하늘하는 한 옷을 입고 뭐 이런 그 발레단 그 공연을 선전을 하고 있었어요. 보기에는 참 좋은데 왜 남의 일 같죠? 뉴스가 하도 심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지난 주말에도 미국에서 요즘 그 트럼프 대통령 그 행정부 백악관이나 장관으로 일을 하면서 어디 공공장소에 가서 사람들이 저항하는 그런 것을 겪는 그런 그 공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악관을 떠난 지가 언젠데 또 브레이트바트에서도 쫓겨난 지가 언젠데 스티브 배넌이라는 전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가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서점에 갔다가 어떤 여성이 막 당신 쓰레기야 쓰레기 해서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도 안 나가니까 911 불렀다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경찰이 오기 전에 뭐 캔슬하긴 했지만 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백악관의 대변인에게도 뭐 무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도 스티브 밀러라는 지금 32살의 젊은 사람 반이민 뭐 이런 것 그 정책을 하는 사람은 얼마 전에 아파트 근처에서 $80짜리 그 스시를 투고를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스시집에서. 그런데 그 바텐더가 막 그 쫓아와서 뭐 스티븐 하고 부르더래요. 그래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가운데 손가락 2개를 확 치켜들어서 이 스티븐 밀러가 젊잖아요. 화가 나서 그냥 스시를 확 던져버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 하는 것도 되고 미국이 그 지금까지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그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그렇게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어찌 보면은 대통령도 그러니까 또 대통령 주변 사람들 말하는 것도 정말로 거칠거든요. 너무 거치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는 의도적으로라도 좀 우아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우아하지는 않더라도 좀 덜 거칠 필요는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참 그 많이 사람들이 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It's now or never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가 아니고 태국에서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앞에 전문 다이버, 중간에 어린이 축구 선수, 뒤에 전문 다이버 해서 산소통 메고 8명의 어린이가 나와서 지금 4명과 1명 그 코치만 남아 있거든요. 처음 이들을 발견했었을 때 영국인 다이버가 코치가 가장 약했대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자신의 음식과 물을 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동굴 앞에 지금 몬순 시즌에 들어가면 안 된다. 경고를 했는데 코치 잘못이다 하는데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강혜신이었습니다.